죽었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을 제 동생의 시어머니가 제 동생 딸한테 했답니다. 손녀한테 대놓고요. 그래서 결국 제 동생이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엄마로서 참다가 또 참다가 무너진 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잔인한 말이 오갔는지, 그리고 결국 그 말들이 어떻게 파국으로 이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고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은 제 여동생입니다. 제 동생은 올해 47이고 아들과 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제부는 가족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대부분의 육아와 가사, 시댁 관련된 일은 동생 혼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동생이 시어머니를 폭행한 겁니다. 사실 그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성격도 까다로우셨지만 무엇보다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이 뼛속까지 박혀있던 분이었습니다. 말씀도 곧잘 비꼬고 은근히 사람 기죽이는 데 능했고 며느리는 아들 낳아야 제 몫을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죠. 제 동생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전화해서 여쭤보고 제사 음식부터 설거지까지 꼼꼼히 챙겼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아이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로 딸이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았을 땐 그렇게 기뻐하시던 시어머니였는데 딸이 태어나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셨어요. 이제 됐다 싶더니 괜히 가시나를 낳아서 말썽이네. 딸 낳아서 뭐하냐. 애초에 딸이면 필요도 없는데. 이런 말을 웃는 얼굴로 농담이냥 툭툭 내뱉으시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싶었죠. 분명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아직도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고 손녀는 그 마음의 벽 앞에서 이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딸이 2살, 3살이 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에게 너무나 무심하셨어요. 생일에도 연락 한 번 없고 명절이면 손자에겐 세뱃돈을 챙기면서도 손녀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반면 손자는 유독 예뻐하셨어요. 같은 집안의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딸아이만 유독 외면하고 차별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 아침 동생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듣는 내내 마음이 조여오고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눈앞이 흐릿해지더라고요. 둘째가 아파서 한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동생에게 간만에 여유가 생긴 휴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하며 첫째를 데리고 오라고 했답니다. 부부가 급한 일 있을 때 한두 번 맡긴 적은 있지만 첫째도 점점 커가면서 친할머니 댁에 가는 걸 꺼려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집에 가잔 말도 안 했는데 첫째가 통화 내용을 눈치채고는 울고불고 난리였대요. 그래서 오늘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동생은 그래도 부부가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잠깐씩 맡아준 시어머니의 부탁을 바로 거절하긴 어렵다며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첫째가 갑자기 할머니가 너무 싫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면서 정확히 끔찍해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제부가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다그치자 첫째가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할머니가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제 동생은 머릿속이 하얘지고 정신이 멍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뒤 상황을 아들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뉴스 보면서 그 여자아이처럼 동생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가 할머니에게 왜 내 동생한테 그런 말 하냐고 하자 자기 볼을 꼬집었대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동생은 직접 어머님께 물어보겠다며 바로 일어났답니다. 제부는 둘째가 아직 아른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따라가지 못했고요. 동생이 시어머니 댁에 도착해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인사도 없이 바로 따졌답니다. 어머니, 첫째한테 둘째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냐며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동생이 다시 말했대요. 뉴스 보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니 어린이집 버스 안에서 폭염으로 사망한 여자아이 뉴스 보면서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노망난 노인네 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때 동생이 폭발했답니다. 진짜 제 눈 뒤집히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게 노망이 아니고 악기가 씌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시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그날 낮에 첫째가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울더라. 기집애가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먹고 탈난 건지 몰라도 너네 둘 다 기집애한테 붙어서 장소는 안 챙기고 내가 안쓰러워서 한 말이지. 진짜 죽으라고 한 줄 아냐? 동생은 가슴이 턱 막히고 말문이 막혔다고 했어요. 그래도 참자고 다짐하고 다시 말로 얘기했답니다. 첫째도 둘째도 앞으로는 얼굴 보지 마세요. 어디 계시든 상관없고 돌아가실 때 상주는 해드릴 테니 연락만 주세요. 그리고 돌아서려던 그때 시어머니가 뒤통수에 대고 내뱉은 말이 결국 쓸모없는 가시나 하나 낳아서 친손자랑 할머니 사이 갈라놓고 내가 이러니 죽으란 소리가 안 나오겠냐? 둘째만 없었으면 첫째가 나한테 씩씩 댈 일도 없었지. 아주 지금처럼 아프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야 됐어. 그 순간 동생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고 기억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조용히 말도 없이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요. 남편이 도착해서 말릴 때까지도 녹음도 증거도 없고 그저 딸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 일 이후 시댁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사도 받았어요. 다행히 사건은 원만하게 합의되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갔지만 동생은 지금도 자책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제 동생이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를 참 좋아했어요. 우리 엄마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싶다던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은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 아들의 대를 이어준 여자로만 취급했고 둘째는 손주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해왔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 말도 해봤지만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시댁에선 딸에 대한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고 손녀에 대한 모욕은 쌓여갔습니다. 내가 너무 나갔던 걸까요?
그래도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동생은 요즘 매일매일 그런 자책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했고 어떤 엄마보다 버텨왔고 그 순간 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한 거라고. 이 영상 혹시라도 아이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님들이 보셨다면 동생에게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우린 모두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엄마도 딸도 며느리도 결국은 상처받은 한 사람이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닿았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마음을 담아 찾아뵐게요.